대규모 모래 폭풍이 마을을 휩습니다. 这是妖怪来了吧？黄沙满天。 피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4km 두께로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었고요. 我不知道这个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 예상 밖의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매년 이맘때쯤 상황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SBS 기후환경 전문 기자 장세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주 초까지 한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슬슬 미세먼지가 올 시즌이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관측했던 거잖아요. 초미세먼지 관측 연간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사실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컸던 부분이고 국내외의 연구자들도 올해 그러니까 지난 24년에 초미세먼지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큰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단히 깨끗한 공기질을 우리가 좀 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에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한 17.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3년도 한 해 지나고 나서는 소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18.2로. 그래서 이게 정말 우려했던 대로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걸까 해서 24년도도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마조마한 입장에서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려 전년에 비해서 14% 넘게 떨어졌고요. 수치로 치면 15.6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정책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국외 유입이 감소했다. 양호한 기상 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중국 요인이었어요. 네. 예. 우리는 사실은 7, 80년대 이제 산업화가 이루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했고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실 때 하얀 와이셔츠 깃이 퇴근할 때 오면은 와이셔츠 새까맣게 네. 먼지가 묻어서 퇴근하고 네. 코 속에서 코를 풀면은 검댕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다반사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감소하던 흐름에 있었고 중국은 뒤늦게 이제 산업화, 공업화가 시동이 걸리면서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2008년, 2010년 이런 무렵에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재겠다 그래서 측정기를 갖다 놓고 대사관 안에서 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미중 간의 갈등이 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 중국 정부도 그거를 더 이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들을 시행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제 석탄을 사용을 줄이고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연료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이제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8년, 19년도에서 한국하고 중국 정부가 협의체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자리도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온 거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던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평상시의 경우 중국 요인이 3분의 1에서 한 50%가량이 중국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심한 2월, 3월 이런 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길 때는 중국의 영향이 7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뭐랄까요? 중국의 영향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중국의 요인이 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한중의 큰 갈등, 현중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심했잖아요. 뭐 이런 양국 간의 갈등, 뭐 쉽게 말하면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중국의 저감책이 통했다. 뭐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중국이 그동안 2013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대기오염 저감 대책, 저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막 쏟아내 왔습니다. 그리고 지들 말로는 그래서 많이 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 거야 라고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이제 찾아봤더니 마침요. 한국하고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하고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팀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 베이징과 서울 두 곳에다가 초미세먼지 이 측정 장치를 설치를 추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양국 모두 상당하게 둘째 해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따져보면은 가장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석탄연소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한 9가지 원인을 갖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크게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게 석탄연소, 그 다음에 산업 공정에서의 먼지 감소, 세 번째는 이제 소각에서의 이제 폐기물 소각에서의 먼지가 많이 감소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시진핑의 이 맑은 공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석탄을 대대적으로 연료전환을 많이 이뤄냈고 이걸로 인한 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를 우리 이 공동 연구진이 따져보니까 1차 연구가 20년 겨울에 비해서 21년 겨울에 무려 한 98%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국제 저널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산업계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정말로 전기차 전환율이 빠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석탄연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제일 많이 파는 회사 어디죠? 비아디입니다. 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전기차 회사가 중국 회사가 됐어요. 중국은 끊임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연간으로 보면 지금 신규 판매되는 차종의 거의 뭐 30%가 전기차 중국 내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환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도요. 그 논문에 보면은 차량의 전동화를 통해서 기존에 발생하던 거에 비해서 한 30-40%의 먼지 저감 효과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뭐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미세먼지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건가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앞에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먼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중국 경기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전히 먼지가 줄어들게 된 하나의 큰 배경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전망에 따라서는 사실은 고개를 떨어졌던 이 미세먼지 문제가 어떻게 지켜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변수가 남아 있고요. 또 이제 물질별로도 보면 그동안은 우선적으로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손쉬운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중국 먼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봐야 작년에 얼마였죠? 42.2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5면 여전히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중국의 상황이. 그리고 WHO가 말하는 권고 기준은요. 연간 단위로 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전히 연간 단위로 볼 때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권고 기준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은 먼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중국은 40이면 그거에 비해서 한 8배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지라고 하는 게 고체 상태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고체상의 먼지로 출발을 하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가스상의 에어로졸 상태였다가 이게 화학 변화를 일으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2차로 생성되는 먼지들이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실상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이 협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원인들을 한 발 한 발 더 밝혀 나가고 그거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 변하게 된 계기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확신이 딱 제대로 선 게 아닌가. 중국이 지금 이제까지의 국제적인 질서에서 탄소 중립을 앞서갔던 주요 축을 따지고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이었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다시 복귀를 했고 뭐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이른바 탈탄소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미국의 위상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의 하나는 그 빈자리를 지금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소프트 파워로서의 위상,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빈자리, 탈탄소 대응 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하나의 관심사항입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네. 오히려 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계기를 만들어줬다. 네. 네. 최근에 그 트럼프가 또 이제 플라스틱 빨대, 종이 빨대 효과 없다.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난 연말에 사실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열렸어요. 국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이제 INC라고 하는 협상장이 부산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가 우리 환경 오염 폐해가 여러 이제 심각하게 지적이 됐고 이건 역시 한 개별 나라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바다 해양으로 흘러들어서 전 세계에 피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활용이라든지 폐기할 때의 규제를 넘어서 아예 물질을 생산할 때부터 생산 총량을 정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이 커지면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중국은 역시 개도국의 대표로서 또 산유국들과 입장을 같이 해서 이렇게 생산량을 통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현장에 나타난 중국 대표단이 대단히 선진국 그룹의 우호적인 스탠스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 파워로서의 중국이 국제적인 위상과 어떤 자신들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런 플라스틱 같은 물질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 어떤 귀결이 날지는 뭐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기조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 위기를 둘러싼 탈탄소 리더십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입지를 늘려 나가고자 한다면 아마 이런 흐름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태양광 및 풍력. 네.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도 발전량이 엄청나게 크게 늘고 있고요. 네. 풍력도 크게 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 산업 기반이 되고 하는 이 밸류 체인을 거의 태양광의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 물질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 태양광 판넬, 모듈 그리고 풍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장비들을 생산하는 기술이라든지 시장이 지금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을 가장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한다,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걸 넘어서 이게 다 이제 기후 테크라고 하는 산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탄소 중립과 연결되는 기후 테크 쪽에서 중국의
부상이 놀라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주제긴 합니다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